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없이 뉴스로 들으실 우편투표가 과연 사기인가, 그리고 사기의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조 바이든 즉 민주당의 예비선거로 확실시 되고 있는 전 부통령도 증명되지 않은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드리고, 이 부분은 물론 그 시민권자들은 투표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모든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붙어서 줄을 서서 투표를 한다는 것이 아주 그 애매한 모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우편 투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이 시위에 돈을 대고 있다, 버스도 보내고 있다, 사람을 보내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편투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이것은 너무나 사기이고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백악관의 대변인, 부통령 전부 가장 최근 투표를 우편 투표로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캘리포니아주에 해당하는 것, 미시건주에 해당하는 것, 전국적인 것, 뭐 이런 것을 전해드리고, 바이든 후보의 또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우편 투표에 관한 그 말을 본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해드리고, 우편 투표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위험한가,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모든 주민에게 전부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막아야지 된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6월 18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내는 이제 그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뭐 예비선거는 끝났고 이제 11월 본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예비선거 때에는 그 72%가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선거가 캘리포니아주가 보통 6월 달에 하다가 올해 3월 달로 옮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한 것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분부터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o way, 0, 0라고 하면서 우편 투표는 중간에 도둑 맞을 것이고, 그리고 가짜로 프린트가 돼서 가짜로 사인이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주민들에게 전부 우편투표 용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등록된 유권자도 아니고 투표할 자격이 없고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도 다 보내면 가짜로 대강 누구에겐가 이 투표를 하는 그 박스에 체크를 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 여기서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과 미 전국의 공화당 단체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등록된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자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총무처 장관, 항상 모든 그 선거는 총무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을 내보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자격이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지 되고 18살 이상이어야지 되고, 현재 감옥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플로리다주의 지난번에 법과 조금 다르죠. 감옥에 있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이제 가석방이라 하더라도 그 어떠한 중범으로 가석방된 경우, 중범으로 인정돼서 가석방된 그런 경우에는 그 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투표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왜 부동산법에서도 사인할 때 그런 것 있잖아요. 상속법에도 있고,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투표 용지를 발송할 때의 요건이다 하고 총무처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그 총무처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편 투표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불편하니까 투표율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주민들에게 다 우편 투표를 발송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된 유권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시건에도 약간 캘리포니아주랑 비슷한데 차이가 있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했죠. 트윗 이제 보고 계시는데 브레이킹 하면서 미시건주가 모든 그 부재자 투표 용지를 770만 명에게 전부 예비 선거와 이 본선거를 위해서 보내고 있다. 이건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불량 국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단어를 써서 불량 Secretary of State가 주의 총무처 장관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미시건주에 기금 주는 거 그 펀딩을 홀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투표 사기다 라고 투표 사기를 미시건주에서 저지른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시건주의 Secretary of State 총무처 장관이 조슬린 벤슨인가 이름이 그렇거든요.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딱 그 트윗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등록된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를 할 것인가 하는 신청서를 보낸 것이다. 모든 주민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보낸 게 아니고 등록된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투표 용지를 보낸 것이다. 미시건주가 8월 달에도 투표가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모든 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본선에 대한 투표가 있으니까는요. 그렇지 투표 용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캘리포니아랑 약간 차이가 있죠. 캘리포니아주에는 등록된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냈고 그래서 우편으로 보낼 사람은 보내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투표할 사람은 현장에 가고 그 부분은 이제 유권자가 정하는 것이고요. 미시건주는 우편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신다면 여기 신청서 있습니다 하고 등록된 유권자에게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지에 사인을 다 해서 보내면 그때의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또 받을 수 있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 총무처 장관이 트위터에 뭐라고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로 했으니까 하이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고요. 악수하는 형태네요. 그리고 나 이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대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보낸 것은 우편 투표를 할 것인가 하는 신청 용지입니다. Just like 왜냐면 이 사람 민주당이거든요. Just like 다른 공화당의 나의 동료들처럼 다른 공화당주의 나와 같이 총무처 장관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면서 아이오와, 조지아, 네브라스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도 공화당이 총무처 장관인데 다 미시건주처럼 똑같은 것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 내렸는데 그 뒤에도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지난주에 애리조나주에 가서 주로 이제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이었어요. 주로 연설을 하고 할 때도 계속 이제 우편 투표를 하면은 이게 다 가짜가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게 사실은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조금 옮겨드리자면 우편 투표는 they cheat, 속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people cheat 하면서
우편 투표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 속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서 속여서 사인하기도 하고 그 사인한 걸 받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다 하면서 완전히 부패야 공포스러워 이런 단어도 쓰고 여러 번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리빙룸에 앉아서 이 그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말하자면 만들어서 다 뿌리고 거기다가 다 가짜로 사인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6월 22일 며칠 전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습니다. 2020년 선거는 수많은 millions of mail-in 그 투표용지요. 그게 외국 나라에 의해서 프린트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고 그건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큰 스캔들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그 국내에서 벗어나서 외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서 투표용지를 이 프린트아웃 인쇄해서 다 가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 뭐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 등에서 지금 대통령이 한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이거 철저히 색출하라고 하겠어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투표용지에 관한 그 뉴스를 발행하는 그런 이분이 이제 이런 분야에선 제일 많이 인용되는 분이에요. 리차드 윙어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선거에 대해서 이 자원봉사도 많이 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우편 투표라는 것이 그리고 투표를 할 때 투표장에서도 이 자원봉사를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투표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등록된 유권자의 리스트를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우편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가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것들이 검토가 된다. 우편 투표라는 것이 그렇게 뭐 우편 투표도 하고 또 나가서 투표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기성이 쉽게 발생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분은 교수네요. UC 얼바인의 법대 교수인데 특히 이제 투표 전쟁 이런 voting wars라는 책을 쓰신 교수인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법무장관이 말하는 것과 같은 투표 사기는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이 교수는 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 외국에서 다 선거용지를 프린트를 해서 사기로 누구 리빙룸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가짜로 사인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특정 후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가 그 종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야지 되고 투표용지가 나갈 때는 정보가 있어야지 되죠.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로 신원 확인을 할 때 이 투표를 할 때는 운전면허증에 몇 자리 수를 쓴다던가 그런 것들은 국가 정보가 아니면 갖고 있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는 외국 정부가 프린트를 하고 사인을 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사인 같은 것도 일반 은행 같은 경우도 사인이 틀려서 이게 지급이 안 되는데요 하는 전화를 받으실 텐데 그런 형태로 이 사람 사인이 맞는가 틀린가 이런 것들 선거를 하면 지금까지 처음 선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쭉 선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리빙룸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릭 할슨이라는 역시 이 교수예요. 얼바인의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 사기라는 것은 본인이 투표 당일날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본인이 보고만 하면은 어떤 때는 연도수를 잘못 쓴다던가 본인의 사인을 해야지 될 때 사인을 깜빡 잊는다던가 뭔가를 잘 모르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본인이 원하는 형태가 아닌 그 투표를 하고 만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뭐 심지어는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그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같은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사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그 얘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투표 사기가 있었다, 우편 투표 사기가 있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2012년도에 공화당에, 지금은 이제 상원 의원 됐네요, 릭 스캇이 주지사로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거 뭐 한 18만 2천 표가 사기야 하면서 조사를 너무너무 꼼꼼하게 했습니다. 뭐 사기도 사기지만 뭔가가 이제 우편 투표 용지가 완전하지 않은데 뭐 숫자로 계산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투표 차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으면 다시 또 손으로 또다시 개표하고 할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18만 2천 표가 이상해 했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너무너무 철저히 해봐도 2,000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끝내 18만 2천 표라고 주장을 했었던 게 85표 정도로 끝났었고요.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이 우편 투표 사기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해서 5년 동안 너무너무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없음으로 끝났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연방에서 조사를 했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가 그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만큼 깔끔하게 뭔가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아주 드물지만, 레어하지만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장 가지 않으려고 해서 안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약간의 미흡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도 그 부작용보다는 작용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미 50개 주 가운데서 5개 주는 100% 우편투표예요. 오레곤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워싱턴주도 마찬가지고요. 유타주, 콜로라도주, 그리고 또 한 주가 하와이주, 이렇게 5개 주는 우편투표만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우편투표가 의무도 아닌데 3월 달에 72%나 우편투표를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 편안하라고 여러 이유로 이제 등록된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보낸다는 것을 뭐 주지사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엔 조 바이든 후보예요. 그러니까 우편투표가 뭐 외국인도 개입해서 뭐 너무너무 그 가짜가 흔하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팩트 체크를 했고요. 제가 지금 그 팩트 체크를 한 것은 그 USC에도 그 언론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팩트 체크를 하거든요. 그 USC의 팩트 체크와 그 제가 맨날이래요. 날마다 그 사이트 이름을 잊어요. 아무튼 그리고 뭐 AP통신, 로이터통신, 폴리티팩트, 폴리티팩트 이런 곳에 그 자료와 그 계산을 다 점검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팩트체크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마찬가지인데 todayus.com에 보시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모든 근거가 거기에 전부 링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후보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 후보도 완전히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조금 믹스한 주장을 하는데, 언제 그랬냐면 6월 23일이니까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기부금 받고 했었던 그때 한 1분 14초 지나가면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정국에 돈 지원하는 것을 컷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제대로 그 배달 같은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를
1시간 14분 10초가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Making sure 하면서 we tell the American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기에다 대고 기금까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우편 투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정국이 재무부와 어떠한 그 돈을 좀 꾸고 융자받고 지원받고 하는 협상을 하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케어 액트 그 법에 따라서 그래서 재무부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그 우정국에서 어떻게 지금 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우정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돈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편투표 그 딜리버리를 배달을 못할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딜이 거의 그 끝났어요. 거의 끝나서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정국에 대해서도 비난을 한 적이 많죠. 왜냐하면 아마존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 워싱턴 포스트에 사주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하는가 세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워싱턴 포스트잖아요. 그래서 우정국에 그 아마존 그 딜리버리 값 올려라 하면 우정국은 우리 거기가 벌크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당한 디스카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패키지 소포값 4배는 올려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우편투표 발송을 막기 위해서 우정국에 돈 주는 것을 컷한다 이런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 그 부통령 전 부통령 그 민주당의 후보도 이 말 한 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빌은 거의 이제 그 재무장관이 100억 달러 우정국에 그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뒤에 그거 주고 우정국장이 원래 우정국장 물러나고 새로운 우정국장이 들어갔죠. 2주일 뒤에. 공화당의 선거 기부자고 은퇴한 사람이고 돈 많이 기부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에요. 우정국장으로 그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이 그 두 가지를 좀 섞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싫어한다. 또 제프 베조스 싫어하는데 우정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로 이 아마존에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섞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 그 우편투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고 캘리포니아주도 1979년부터 우편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우편투표를 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공화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라는 것을 그 한 말씀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5월 달에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워싱턴, 오레곤, 콜로라도, 유타, 캘리포니아를 빼고는 전부 우편으로만 투표를 하는 곳이죠. 이런 곳을 쭉 조사를 했더니 우편 투표를 한다고 그 우편 투표하는 것에서 특별히 무슨 뭐 공화당이 이득을 본다던가 민주당이 이득을 본다던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어느 당에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MIT의 교수도 마찬가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우편 투표를 어떤 형태로 그 시스템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굉장히 장려합니다. 최근에는 더합니다. 얼마 전에 예비선거가 있었지만 켄터키 미치 매코넬 연방 그 공화당 그 원내대표가 지역구로 있는 켄터키주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이다 하면서 그 투표장을 한 10분의 9는 줄였어요. 10분의 1만 남겨두고 정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만 남겨두고 그렇게 줄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투표를 하기가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가운데서도 큰 부자들이 많고 공화당 가운데서도 큰 부자들이 많지만 평균적으로 수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아무래도 어떤 오너보다는 직원이 많고 공장주보다는 공장원이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러 갈 때 여러 가지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등등의 이유로 투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투표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무슨 투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민주당보다는 미국에서 공화당에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우편 투표를 하면은 좀 투표율이 오르지 않을까. 민주당의 투표율이 그런 형태로 이 시스템적으로 장려를 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반대로 그게 싫은 것이고요. 공화당은 꼭 우편 투표가 아니더라도 민주당보다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투표율이 우편 투표를 해서 높아지는 것을 막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정도 되면은 투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번에는 조지 소로스라는 헝가리 태생 유대계고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헤지펀드 등등으로 해서 세계에 본인이 생각하는 형태로 돈을 많이 기부하는 자선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억만장자 투자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수없이 음모론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최근에는 아주 극우로부터라기보다도 공화당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대통령도 maybe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시위대를 이 버스를 태워서 보내고 연기인이다. 돈 줘서 시위에 참여를 하게 하고 뭐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인포월즈를 하고 있는 지금도 뭐 본인의 신디케이트 팟캐스트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십 명이 숨지고 뭐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하는 그 사건을 그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역 배우들이 가서 죽은 것처럼 있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믿고 알렉 존스를 봐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나 순수하셔서 믿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형태로 조지 소로스가 버스에 사람을 태워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음모론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진중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버스에도요, 실제로 무슨 조지 소로스에 관한 그런 것들이 뭐라고 써 있던가요? 써 있어요. 써 있는데, 나중에 그걸 들춰내고 보면은, 원래의 무슨 예를 들어 버스가 있었다 하면 그 버스에 뭐 조지 소로스랑 관련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지금 89세인데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 어떻게 벌었는가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본인의 생각과 이상과 이념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많은 돈을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반독재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기부를 하기는 했지만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주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AP통신이 굉장히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본인이 유대교이면서도 뭐 유대인을 박해한다는 등 이런 음모론에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AP통신은 한마디로 혹스다. such hoax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가짜가 지금은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수십 년 여러 가지 음모론에 시달려 온 조지 소로스지만 요즘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지 소로스 이름이 나오고 조지 소로스가 시위 뒤에 뒷돈을 댄데 하는 얘기들이 퍼져 나오는 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달에요. 전에 하루에 5월 말에 한 2만 명 정도 조지 소로스 이름이 그 트위터에 나왔다면 그 뒤에 바로 5만 명 정도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무슨 뭐 비방 금지 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무슨 인권 단체들도 있고 그런 곳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2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시위가 시작되고 나서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38,326번 페이스북에서 조지 소로스가 그 언급이 됐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또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죠. 중간선거가 있는 해인데 중간선거가 있는 해니까 반이민 캠페인 엄청 했었죠. 오히려 그것을 역풍으로 맞아서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완전히 다 그 아성이 민주당 쪽으로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캐러반이 남미 쪽에서 시작이 돼서 그 난민들이 쭉 걸어서 아이들과 엄마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그 본인의 로컬 동네가 갱이 있고 마약이 있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내 아이라도 받아주겠지 하면서 쭉쭉쭉쭉 해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 국경까지 와서 일단 난민 신청을 하죠. 근데 그런 그 캐러반이 오랜 동안 계속돼 있었는데 이 캐러반도 조지 소로스가 다 돈을 대서 보내는 것이다 하는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같은 음모론을 아마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 일부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를 통해서 듣고 보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도 연방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죠. 증거가 없거든요. 이런 그 형태인데 수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시위하는 것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 AP통신이 쭉 그 심층 취재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AP통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금 아무리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또 다른 그 사람들이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흑인을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흑인을 언제 차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 시스템적인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폭력적인 시위도 문제지만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폭력적인 시위보다도 시스템적인 경찰의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인들까지 가서 시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지 소로스가 사람을 풀어서 그 전국적으로 그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지었고요. 증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많았어요. 2018년도 캐러반 때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 2016년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17년도 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서가 있었고 1월 25일인가 그렇죠. 그리고는 그 뒤에 3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여성들을 비하하고 한다 해서 여성들의 말취 같은 거, 여성들의 행진 이런 거 있었을 때도 저거 다 돈 조지 소로스가 됐을 거야 하고 우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이제 증거 없음으로 그때도 그 나오기도 했거든요.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버스라는 데에요. 조지 소로스가 그 사람을 풀어서 시위를 하게 한다. 소로스 라이엇 댄스 스쿼드라는 소로스 폭동 댄스 군단 이런 식으로 이거 봐 이거 소로스 거 맞잖아 하는데 원래는 그런 글귀가 전혀 오리지널 그 버스의 그 사진에는 그런 마크가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해서 이건 가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족보도 없이 뭐 일루미나리가 어떻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다, 락커펠러, 빌 게이츠, 소로스 하고 음모론이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이런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뭐 일루미나리 등등등등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지배당하고 있어. 이런 음모론인데
물론 돈이 많고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무슨 단체에 가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 형태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심플한 건 아니고요. 음모론은 음모론이다. 그럼 음모론이 왜 생기는가? 재미로는 오케이. 음모론 재미로는 오케이인데 우리가 그 정통한 음식도 먹기 힘든데 먹고 살고 몸을 건강하게 면역력을 키우기 힘든데 늘 퓨전 음식만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음모론이라는 게 퓨전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독성 음식일 경우가 더 많죠. 음모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음모론이 많이 나오는 때는 주로 사회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국가의 그 정권이 되었건 제도가 되었건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약해질 때, 어떤 경우는 그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흔들기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썩은 물 없애야지 된다고 흔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때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국가와 세계가 좀 화합되고 이런 형태로 그런 기운이 흐를 때는 음모론이 조금 수그러들거든요. 그러다가 분열해야 돼. 네 편, 내 편. 이런 형태로 할 땐 또 음모론이 확 솟아오르고 해서, 어느 분이 그 음모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네. 그리고 하나는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캐러반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라인에서 이 소로스가 뭐 캐러반 그렇다 하면서 시저 세이옥이라는 한 남자가 플로리다의 남자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너무 집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데에 결국은 막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다가 뉴스룸 같은 데도 막 파이프밤 같은 거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지 소로스에게도 보내고. 이런 때가 바로 이제 분열, 이런 것들이 막 특히 이제 지도부에서 분열 같은 것이 나오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그 음모론이나 하는 것 사람들을 약간 조금 지지하는, whether 소로스가 인볼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형태로 말을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특히 텍사스에서 몇몇 공화당이 이거 소로스가 시위대에게 돈 주고 시위하라고 하고 버스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서 앞에 무슨 장벽 같은 것도 벽돌로 쌓아놓고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텍사스도 공화당색인데 텍사스의 공화당 지도부에서 그 의원들에게 사임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음모론 자체는 굉장히 그 사회에 어떠한 폭력이 되죠. 해서 음모론은 바이러스와 같다. 이게 제가 그러네, 정말 바이러스처럼 또 강렬하기도 하고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살짝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좀 허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니 킹의 배심원단이 전부 백인이었다. 그거 정말 뉴스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모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베껴서. 근데 잘못 베낀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음모론 자체가, 그러나 아주 유혹적이고 해서 바이러스와 같다. 잘 퍼지는 바이러스와 같다. 조시 인트론이라는 시라큐스 유니버시티의 정보학 연구자로서 음모론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변하기는 하는데, 사회가 안정될 때는 조금 온순한 듯 하다가 사회가 또 분열이 될 때는 대단히 과격해지고, 그러나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 해서 조지 소로스가 시위대를 주선을 하고 돈을 주고 버스를 태워서 보내고 하는 것은 음모론일 뿐이다. 팩트체크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음모론을 믿고 사느냐, 정통을 믿으면서 정통을 곱씹으면서 아주 극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살기도 인생은 짧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쩌죠? 내일 아침에도 아주 시리어스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하신 분들은, 또 백인들과 친구도 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은 white power, white power, 그것도 white pow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슬로건이 나오는 비디오를 리트윗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또 다른 재난적인 트윗이 될지도 모르겠죠. 오늘 제가 그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음모론에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은 사실을 아시고 투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타내 주십사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강혜신이었습니다.